3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계의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 열기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매일 민주당사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의협 산하 지역의사회들은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실에서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의협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민주당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으며 오는 20일부터는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하위 법령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도 수가협상 거부를 시사했습니다. 의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기존 협상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협은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규모와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급자 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 기전을 마련해야 하며 자정을 넘기는 소모적 협상 방식과 수가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 상임이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정부의 공공정책수가 신설 추진이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의학계 석학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진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세계신경학연맹과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 등은 공식 의견서를 통해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 검사를 포함한 전기 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뇌파계로 파킨슨과 치매를 진단한다고 광고를 낸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일도 있었는데요. 의협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세부 규정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하위 법령은 CCTV 촬영 대상을 제한하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도 수술 장면 영상이 유출될 경우 국민의 피해는 물론 의료기관도 수사와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정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가 1차 의료기관의 재진 중심으로 차근차근 잘 이루어져 왔다. 더 이상 검증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에 대한 보조적 활용,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 의협과 합의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현안 협의가 중단돼 관련 논의를 지속할 수 없자 그동안 의료계와 확인한 원칙을 토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 과장은 아울러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이드라인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병원 공공임상교수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3월 현재 공공임상교수 모집 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으로 지원율 20%, 이 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저조한 지원율의 원인으로는 공공임상교수의 신분 및 처우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꼽혔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병원 소속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법안에 담긴 의사의 의무와 제재 항목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의무 내용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산재에 있어 전체 구조 파악이 어렵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내용도 별도로 기술하고 있어 분석과 해석이 모두 어렵습니다. 연구소는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 행위 같은 추상적 용어 대신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 사유는 벌칙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잠역 의료기관 추가 공모에 나섰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현재 1288개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인데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약 1800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 심리, 소아 비만, 질환관리 등에 대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소청과 전문의는 환자 1인당 4개월 간격으로 연 3회까지 수가를 산정받을 수 있고 의사 1인당 250명의 환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상담료는 15에서 20분 이상의 교육 상담을 제공한 경우 약 5만 원 이내 수준입니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괴롭힘 사건이 다시 공론화되면서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모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B 교수가 전공의 3명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가했고 결국 병원 측은 B 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 재직 중인 B 교수의 아버지인 A 교수는 아들인 B 교수의 재임용이 취소되자 문제를 제기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했습니다. 대전협은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권 및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속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 중인데요. 가해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곽의 전담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필수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기고문에서 스마트 외곽의 필수 의료 병원을 제안했는데요. 원격 의료를 도입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전문 수술 집도의로 구성된 융합 수술팀을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병원은 외래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언제나 필수 의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상급 종합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하면 병원당 20에서 25명의 외곽의 필수 의료 전문팀을 운영하는 신규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